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1시 근처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입장을 모두 밝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이나 다른 조사에서 보였던 그 태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배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배임죄와 그러니까 성남FC 의혹에서 드러났던 이 제3자 뇌물, 이재명이 계속해서 배임죄 관련해서 자신이 1원짜리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건 배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배임은 이재명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청탁을 받고 처리를 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느냐 끼치지 않았느냐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실질적으로는 청탁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을 통해서 청탁을 받은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배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손해는 발생해 있고요. 이 제3자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송금이나 이 성남FC 건도 이재명은 계속해서 1원짜리 하나 자신이 받지 않았답니다. 성남FC 관련해서도. 그런데 제3자 뇌물은 자신이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청탁이 있었느냐, 이 청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제3자 뇌물도 있고 이 배임도 청탁 부분이 검찰 수사의 초점입니다.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 김인섭을 통해서. 그래서 특혜를 주고 이렇게 많은 성남시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친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또 부위원장인 이광복 이 두 사람을 해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 정연주가 해임이 되면서 폐악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KBS 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을 해임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이 됐다. 또 1975년 자신이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있을 때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해고가 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저격을 당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년 8개월 남았는데 진시황 노릇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자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나이가 77인데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 모든 걸 들어서 투쟁하겠다, 이제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연주, 저는 부산에서 신문에서도 기자 생활을 했고 방송에서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의 그 차이, 또 기자들의 생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방송에서 가짜뉴스가 나오는 부분들,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 이걸 바로잡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막강한 곳이죠. 또 방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런 방송계의 생리도 잘 압니다. 정연주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이 정연주가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점심때 술값을 법인카드로 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이 참 같은 기자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게 지금 신문 기자, 유튜브 또 방송 기자 이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언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자든 정말 완벽하게 공정한 기자는 없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제가 저를 밝히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기자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지향하는 점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전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연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문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방송보다는. 방송은 지금 KBS, MBC, SBS는 훨씬 더 부자유스럽습니다. 이게 공정방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의 재산이라고 하는 전파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KBS, MBC는 이 공영방송입니다. 그 다음 각종 시에서 운영을 하는 또 공영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했던 서울시 교통방송이 그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 속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기사의 기본 틀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정연주입니다. KBS 사장을 할 때부터 아주 친북적인,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식으로 KBS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B 때 KBS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정방송, 그 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수준 이하인 겁니다. 그 틀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선호도를 드러내는 것은 그까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기자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언론이 아닌 겁니다. 물론 좌든 우든 어느 쪽이든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는 정말 밑바닥 수준입니다. 정연주에 대해서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나온 겁니다. 제가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참 혼자서 이렇게 좀 웃었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연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정방송의 틀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수준을 필요로 합니다. 또 굉장한 자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충 이렇게 업무를 보는 이런 스타일로도 버틸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한쪽에 아부를 해야 합니다. 아부를 하면 자기가 편안합니다. 이 정연주가 문재인에 의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한 가지만 들면 됩니다. KBS, MBC의 이 편향 방송을 그대로 두고 본 것, 더 나아가서 김어준 방송은 가짜 뉴스입니다. KBS, MBC도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한 400건이 심의를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정연주는 98%를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언론도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아예 가짜뉴스 방탄위원회였던 셈입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우리 방송사가 그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많은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정권 따라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소위 좌파가 장악을 하고 이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한 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하다가 문재인 정권에 임명된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MBC의 박문진 이사장도 해임을 하고 KBS 이사장도 해임을 하고 그 다음은 KBS 경영진, MBC 경영진을 모두 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고 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KBS, MBC가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77세라고 하는 정연주가 이렇게 참 저주 폐악질을 합니다. 그동안 KBS, MBC, 김어준 방송이나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태도도 엉망이었다. 라는 걸 반성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은 정말 공정한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래도 나이값은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게 하는지를 지켜보겠다. 방송 장악이 아닌지를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래도 균형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신을 해고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저격을 당했고 MB는 구속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시황처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건 이미 이제 언론도 아니고
언론사를 관장하는 방통심의위원장의 자세도 아니고 그냥 막 폐악질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그러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사실은 그 뭐 해고가 되고 KBS 사장에서 쫓겨나고 또 지금 해고가 된 것인데,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써먹기 위해서 임용을 했고 또 이렇게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좌파로 기울어진,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가짜뉴스를 매일같이 퍼붓는 이런 방송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중앙으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약간 뭐 보수, 우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지켜보고 또 견제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폐악질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년주의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년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김어준 가짜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다라는 게 형식적으로 하고 뭐 경고 한번 주고 이렇게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